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기업에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알아야 할 기술도 많고 과정은 너무 복잡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매번 환경을 세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여서 개발을 잘 모르고 API를 만들고 테스트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오늘 SK-CNC가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SK-CNC 권낙주 수석, 김영준 수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 정보개 프로젝트를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워크로드 구성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권낙주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CNC 플랫폼 1그룹 김영준 수석이라고 합니다. 기존 금융권, 통신, 소매 분야에서 10여 년 이상의 도메인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RP 모델을 설계, 개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 준비한 AW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CNC가 빅데이터 분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요?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 어떤 솔루션인가요? 네,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는 SK-CNC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각 기업이 빅데이터 비즈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의 발표 순서는 AW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 AW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어떤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는지,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 유즈 케이스, RPM 구조 및 개요 설명, RPM 이용한 분석 모델 구현 및 모델 배포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가 보니까 AWS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1년 전에 시작한 아큐 인사이트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의 AWS 환경에 적용하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고생하면서 구성해왔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AWS 서밋에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어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하지 못하지만 비대면 웨비나를 통해서 그때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WS 기반의 아큐 인사이트 어떤 플랫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WS 기반의 아큐 인사이트 디지털 플랫폼 전략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 플랫폼을 단순화했고요. 두 번째로 TCO를 고려한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분석가를 위한 편리한 원클릭 엘라스틱 샌드박스를 제공을 했고요. 네 번째로 멀티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전체 아키텍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AW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아키텍처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플랫폼 단순화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데이터 AI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작년도 2019년도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넷플릭스나 우버,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그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해왔던 여러 가지 오픈 서비스를 오픈소스화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선택해서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구성한다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의 정복의 경험을 통해서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AWS 환경에서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해왔는데요. 웹이나 세미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모아 저의 레고를 조립하듯이 하나씩 구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구성해 나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단순화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내용이에요. 정말 단순화된 플랫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데이터 람다 아키텍처에 맞춰 각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매핑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적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 람다 아키텍처는 첫 번째 데이터 발생, I/O 아니면 웹, 앱, 에코, 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을 할 거고요. 발생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인 로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할 겁니다. 로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요청에 의해 배치 프로세스, 리얼타임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각 담당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빙 데이터 스토어 구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 플로우에 대해서 다음에 AWS 서비스를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우 데이터 스토어는 첫 번째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데이터 유입을 받을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큐에 저장할 수 있는 키네시스 스트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키네시스 스트림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 서비스가 있고요. API SDK를 통해서 쉽게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아마존 핀포인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따라서 배치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EMR의 스팍을 사용해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기종 간의 데이터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AWS DM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얼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EMR 안에 스팍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서울 리전에 오픈한 키네시스 어널리틱을 통해서 우리는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요청한 사람들한테 맞는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 분석을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NoSQL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다이나모DB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DBMS를 관리할 수 있는 RDS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AWS에서 죄송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레스토나 아테나를 통해서 각 담당자들에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BI 툴을 통해서 제공해 주면 됩니다. 또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탐색 및 프리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데이터를 다시 서빙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해서 서비스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AWS 그룹의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우리는 시큐리티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체적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의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나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2년 가까이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2년 가까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AWS 서비스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서비스를 각각 워크로드에 매핑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기업들은 좀 더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할 텐데 더 빠르게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기업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하는 방법은 코스트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AWS 서비스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어크인사이트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WS 환경에서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DHP와 멀티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는 분석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배치 파이프라인이나 ML 모델러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의 이슈를 쉽게 UI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DL 모델러는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R 파이썬 모델러는 R과 파이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소스와 아웃풋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 통일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ML 모델러를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DL 모델러와 알파이썬 모델러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러라는 서비스로 통합 작업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크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분석 환경인 스파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1년 반 정도 이 분석 플랫폼 네. 구성하는데 걸렸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플랫폼이네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AWS 환경에서도 쉽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화했어요. 근데 또 우리 고객들,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죠. 그럼 과연 비용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듭니까? 이런 거 궁금한데요. 비용 측면도 짚어주시죠. 네, 가장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기업들이 온프라미스에서 성공한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에 많은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TCO를 고려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O라는 것은 인프라 환경을 온프라미스와 AWS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총 소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AWS에서는 이런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절한 용량 산정, 그리고 두 번째 탄력적 아키텍처, 세 번째 구매 옵션, 네 번째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야기했고요. 이 4가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인 탄력적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TCO를 줄여 나갔습니다. TCO를 줄이기 위해서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 뛰어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하는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했을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PU와
스토리지 용량이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용량 단일화된 중앙 집중형 데이터 보관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데이터 레이크를 많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자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용 합쳐서 분석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분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팟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은 EC2의 유효 자원을 존별로 남는 유효 자원을 경매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배치 작업, CI/CD와 같은 컴퓨팅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90%까지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겠죠. 9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과거 하드옵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디스크를 HDFS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S3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점으로는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구분해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제가 분석하던 클러스터를 종료한 후에 다시 클러스터를 띄웠을 때 기존에 제가 분석하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보고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항상 디스크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던 HDFS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S3는 아마존에서 거의 100% 이상의 듀라빌리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스팟 클러스터를 운영을 할 때 쉽게 그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그 티슈를 줄이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에서는 AWS의 저런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네, 다음에 설명드릴 요소는 저희가 아큐 인사이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에 나온 3가지 부분을 어떻게 잘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의 아키텍처는 맨 위의 레이어는 서비스 레이어, 두 번째 데이터 API 레이어, 세 번째 인프라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프라 레이어는 도커 기반의 분석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을 같이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프로젝트 초기에 이와 같은 아키텍처로 EC2에다가 설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는 큰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통해서 리소스를 나눠주는 게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온프라미스에서 쿠버네티스나 렌처를 통해서 그런 리소스를 분리해서 분석가분들한테 제공해 주던 구조이다 보니까 초기에 EC2를 큰 서버 38코어에 244기가가 되는 EC2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한 달 비용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아까 앞에 있는 3가지 요소를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보시는 아키텍처와 같이 저희는 MCM이라는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를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구조상 데이터 API를 통해서 인프라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MCM을 통해서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를 분리해서 MCM을 통해서 키고 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의 퍼블릭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프로젝트 당시에 저희는 EC2를 통해서 CDH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오는 금액은 한 달 비용은 4,674불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로 분석가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클러스터는 2개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MCM을 통해서 우리가 EMR을 컨트롤해서 위의 개념을 적용한 구조로 갔을 때에는 한 달 운영 비용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1,168불을 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분석가분들한테 클러스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일 8시간 근무 시간이겠죠. 그 시간 동안 켜놓을 수 있는 구조로 또한 운영 비용이 필요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16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분석가들이 위한 편리한 기능도 좀 알려주시죠. 네, 분석가들을 위한 편리한 일러스트 샌드박스 제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작게 보이는 ML 코드가 보일 겁니다.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ML 코드는 사실 작은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할에 있어서 작은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ML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컬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데이터 베리피케이션 그 중에서 가장 서빙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분석가분들은 ML 코드에 집중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가들을 위해서 샌드박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석가분들이 쉽게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하고 익스플로링 데이터 어널리틱을 하고 프레딕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분석가분들은 각 유즈 케이스에 대해 여러 가지 검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인사이트는 MCM을 통해서 분석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배포해 주고요. 또한 분석에 필요한 리소스를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리소스를 10분 내에 배포해서 분석가분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스토리 레이어와 컴퓨팅 노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클러스터를 다른 환경,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때도 쉽게 바꿔서 분석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기능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분석가분들한테 저희는 샌드박스를 분석가 1인 1 샌드박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분석가분들별로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서로 틀릴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분들한테 맞춰서 샌드박스를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인 S3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가분들이 지금 2개만 그려져 있는데요. 10명이 되더라도 서로 리소스에 대해서 영향도 없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서버를 늘리거나 해서 분석 시간이 단축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그 당시에 사이트에서 저희 어케인사이트를 지원해주고 있는 수성님하고 대화 내용을 왼쪽에 저렇게 남겨줬고요. 네, 예. 실제 이제 통 네네네. 내용이네요. 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그걸 요약을 하면 분석가분이 두 개의 타스크 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이해를 하면 마스터 노드와 두 개의 워크 노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환경으로 그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24시간이 걸렸습니다. 24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야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52시간. 네, 절대 네. 야근하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 담당자분이 저희가 항상 분석가분들한테 가이드는 계속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타스크 노드를 쉽게 이렇게 늘려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 줬고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타스크 노드를 늘려서 분석했을 때 24시간이 걸렸던 ML 모델 분석을 2시간 만에 분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애돌릭한 빅데이터 분석이겠죠. 네. 퇴근도 주 네네네. 52시간을 넘기지 않고 잘 네네. 퇴근할 수 맞습니다. 있었겠네요.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AWS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요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 참 좋은데 우리는 AWS를 안 써요. 그러면 못 쓰나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금 발표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경험했던 AWS 기반의 아큐 인사이트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여러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IAC를 통해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의 API를 통해서 분석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석 환경과 고객이 필요한 AWS를 쓰든 Azure를 쓰든 GCP를 쓰든 어디에 상관없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와 업무 담당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AWS를 쓰면 AWS의 환경에 맞는, GCP를 사용하고 있으면 GCP에 맞는, Azure를 사용하고 있으면 Azure에 맞는 아큐 인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분석 환경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아큐 인사이트 유즈 케이스를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가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운영 단계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넥스트 아큐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데모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큐 인사이트의 화면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에 분석가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분석에 필요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MCM 구성 화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된 후에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좌측에 볼 수 있고요. 그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노드, 여러 서버들을 몇 대 활용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보셨죠? 거기에는 21개의 클러스터와 180대의 노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분석가분들이 맨 처음에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소스에 관련된 겁니다.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처음에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템플릿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초기에 해주고 거기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디스크립션을 달아서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가분들은 클러스터 관리에 들어가서 자기 클러스터를 원클릭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클러스터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2라고 하고요. 뭐 설명은 이탈 고객 분석.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쉽게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자원이 더 필요하면 쉽게 숫자를 늘려서 쉽게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C, 사용하는 VPC를 고정적으로 넣을 수 있게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선택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성 클릭하면 바로 클러스터가 하나 생성됩니다. 정말 쉽죠? 원클릭으로 클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한 생성된 클러스터에서 쉽게 제플린을 통해서 분석하고 싶으면 제플린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주피터 노트북도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를 해주면 바로 원클릭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걸 아까 얘기한 그 일정 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스케줄러를 걸어 놓으면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에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고요. 또한 ML 모델이 8시간이나 그 이상 걸렸을 때는 미리 어플리케이션 동작 시 종료 금지를 클릭하신 후에 적용을 해 놓으면 ML 모델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끝난 후에 해당 클러스터가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MCM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ML 모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L 모델에서는 우선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UI를 통해서 모델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언어비 엔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고요. 그거를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통해서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된 이력에 대해서는 결과를 또한 U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크리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프리딕을 할 수가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ML 모델을 통해서 모델이 생성이 되었다면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배치 파이프라인에 구성되어 있고요. 배치 파이프라인의 관리에 들어가서 데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한 이벤트 로그인 로그를 S3에서 불러올 수 있고요. 또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상품 마스터를 또한 불러서 서로 조인해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피처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은 왼쪽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쉽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구성된 피처를 아까 구성한 ML 트레인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신규 데이터를 프레딕트 해서 데이터를 필요한 서비스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케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아주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파크를 통해서 스파크를 배우지 않고도 쉽게 UI를 통해서 스파크로 할 수 있는 분산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운영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 각각의 분석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단계, 그 다음에 트레이닝, 프리딕에 대한 모든 모델들을 한 번에 돌릴 수 있고요. 그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 필요한 서비스의 데이터를 후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를 돌리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만약에 새벽 1시에 돌린다고 하면 그 당시에 클러스터를 생성하고요. 전체적 워크플로우를 다 돌린 후에 그 클러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기능들을 서버리스 빅데이터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아큐 인사이트 플러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네, 어큐인사이트는 분석가분들한테 편리한 제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EDA 자동화의 큰 카테고리에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는 데이터 조인을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데이터 샘플링을 해주고 대화형으로 분석가분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쉽게 선택해서 분석할 수 있는, 피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처 엔지니어링은 스팍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피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EDA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셋의 기본 정보 및 여러 가지 컬럼 정보, 상관관계도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수성님과 함께 쉽고 간편하면서 TCO까지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김영준 수석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데이터 분석가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 데이터 분석가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작업 공간이 필요한데 개인의 작업 공간을 구축을 못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워크스페이스별로, 배포별로 자원을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분석 소스나 배포 소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나, 아니면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도 분석만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별도의 그 웹코딩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은 고객들한테 그 REST API 형태로 어떤 웹 코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할 때 CPU, GPU, 메모리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태에 따라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오프프라미스 환경 둘 다 제공하실 수 있는지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예. 우리는 정말 본질에만 충실하고 싶다 이건 예. 거죠. 데이터 분석만 하고 싶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조금 다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계신 건데요. 네. 그럼 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예. 요즘 고객들 그런 서비스를 원하고 계신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예, 고객은 이런 제품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신성, 확장성, 신뢰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도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왔고 제안서나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보면요. 데이터 분석 시에 자유롭게 분석하고 최신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보다 솔루션 자체를 많이 배워야 하는 러닝 커브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쉬운 분석 도구들은 많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외국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며칠 단위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요구사항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GPU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의 비싼 장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CPU나 G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쉽게 할당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B2B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 폐쇄망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유출을 확실히 막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건가요? 예. 모델러는 고객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델러라는 제품이군요. 네. 예, 저희가 RP 모델러인데요. RP 모델러를 확장해서 모델러라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예. 저희는 신뢰성, 확장성, 유지 보수성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과 RStudi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함으로써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고 구글에서 검증된 쿠버네티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 복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으로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패키지나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오프프라미스 환경 마찬가지로 서버나 EC2를 추가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연결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보수성이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팔고 나면 땡이냐, 이렇게 나중에 쓸 때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알고리즘 나왔다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별다른 작업이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R과 파이썬인데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신데 제3의 도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인프라 담당자나 솔루션 담당자가 붙어서 이 자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자원에 대한 제어도 필요한데요. 이 부분들을 UI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분석 사이클 내에서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알파이슨 모델러라고 부르는데요. 예, 알파이슨 모델러는 데이터 분석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에서 6번까지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지금은 4번, 5번, 6번인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합습 부분과 모델을 배포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부분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RPM이 4번, 5번까지 커버하고 예, 있는데 예. 혹시 그러한 기능이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혹시 확장 가능성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모델러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2번, 3번 데이터 선처리와 데이터 전송 부분과 모니터링 기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자들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데이터 보호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예. 혹시 이런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2달 전에 차세대를 끝내고 왔고요. 네. 해당 금융 차세대, 1금융권 차세대에서 온프라미스를 적용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네, 망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곳이네요. 네, 네. 굉장히 힘든 환경이고요. 그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 외산 솔루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했지만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델러 아키텍처 중에 온프라미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온프라미스는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폐쇄망의 장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데이터를 가져온 이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출에 대한 그 걱정을 더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작업을 통해서 자원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담당자와 인프라 담당자의 약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장점은 이제 초기 구축 비용은 조금 많이 들 수 많이 있습니다. 들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기세와 뭐 사람 인건비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적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온프라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사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오프 프라미스인 예.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잖아요. 예. 그럼 클라우드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모델러 아키텍처 이제 오프 프라미스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온프라미스를 이미 구축 사례도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있지만 고객의 니즈는 오프 프라미스 퍼블릭 환경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AWS는 이미 기정형이 되어 있고요. GCP 같은 경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온프라미스와 오프 프라미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약간 비교를 해서 설명 총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오프라미스를 조금 더 설명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점이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네. 잘 막는다고 해도 그 클라우드 담당자가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면 그 내용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WS의 기능을 조금만 아신다고 하면은 AWS 오토스케일링 기능만으로 숫자를 단순히 1에서 2 늘리는 것만으로 그 자원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게 클라우드의 최대의 장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구축비가 아주 적으나 이제 사용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오프라미스를 온프라미스처럼 자원을 크게 잡으신다고 하면 이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네. 예. 아, 요즘에는 이러신 분들은 없겠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프라미스와 오프프라미스 좀 더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모델러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커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왼쪽이 온프라미스고 오른쪽이 오프프라미스인데요. 왼쪽, 오른쪽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커플링이 없이 가져가서 온프라미스와 오프프라미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이제 그 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서버를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내용이고요.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붙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쿠버네티스에 붙이시기만 하면 그 이유는 그 모델러에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프프라미스 퍼블릭이라고 하죠.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AWS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의 장점인 클라우드의 자원을 EC2를 단순히 확장함으로써 자원을 쉽게 늘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그러면 온프라미스로 할지 오프프라미스로 할지 여전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스트, 비용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유출과 보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설치 제한. 사실 고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악의가 있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걸로 유출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조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오프프라미스 퍼블릭 같은 경우는 패키지 설치 제한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설치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오픈을 한 경우에는 외부 패키지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온프라미스와 오프프라미스는 자원 확장 시에 이제 오프프라미스 퍼블릭이 훨씬 간단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프라 담당자에 지원하고 담당자들이 조금 지원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 담당자,
모델러를 아는 담당자가 각각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AWS에 대한 담당자가 조금의 기능만 안다고 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온프라미스는 장비를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비용과 솔루션 구매비 이런 부분들이 들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들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아주 크나 유지 보수 비용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퍼블릭의 당연히 장점인 오프프라미스는 초기 구축비가 아주 적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온프라미스를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모니터링하는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소규모 기업이나 데이터 분석량이 적은 기업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오프프라미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가 중요하거나 사용량이 많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온프라미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델러를 다른 머신러닝 제품과 좀 예. 비교해서 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모델러의 좀 차이점은 모델러는 배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그 연속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 작업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ML, 자동으로 머신러닝을 해주는 부분과 오토 DL까지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구분해서 보시겠지만 그 세이지메이커나 GCP AI 플랫폼인데요.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든 알고리즘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버전별 차이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 특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네. 예. 그리고 개발 도구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과 배포 이런 부분이 디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온다고 해도 포팅하는데 별로 시간이 거의 안 듭니다. 근데 외산 솔루션은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어떤 포팅이 발생한다고 하면 최소 수개월, 많으면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런 저희가 개발 도구의 확장성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는 미지원을 하고 있고요. GCP는 쿠버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저희는 OK인사이트의 배치 파이프라인을 연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약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장점은 이제 폐쇄망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금융권의 적용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인사이트라고 해서 향후에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토ML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쿠버플로우의 캡팁을 사용 가능한데요. 오토ML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단점으로서는 데이터 단점도 얘기해 주시네요. 예. 네. 저희도 약점을 보여드리고 좋은 점도 보여드리는 게 네.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단점으로서는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부족한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배치 파이프라인의 연계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전체 모니터링 부분하고 전처리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같이 7월 달에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분석가들이 이렇게 RPM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나요? 예. 모델로는 이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 모델을 개발하며 저장 관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플로우 차트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ML, DL, 머신러닝 코드를 직접 개발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주피터 노트북에 하시던 대로 개발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RStudi오에서 개발하신 대로 개발하시면 되고, 이 모델을 소스를 저장하시고, 저장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모델이 완료됐다. 저희가 이제 사실 개발을 하시고 어떤 모델을 바이너리 파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모델이 완료되셨다 하면 배포 형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분석가들이 분석한 후에 예. 웹 API로 만드는 게 어렵다. 예.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되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파이썬이나 R 코드는 잘 다루시지만 네. 실제 웹을 할 줄 모르시는 게 가장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도 어렵고
배우기 뭐 잘하시는 분 물론 잘 아니, 배우시지만 새로운 분석 그 알고리즘 계속 나와서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것까지 배워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인데 네. 시간을 모든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계 쪽 출신이 많으신데요. 웹 쪽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몇 줄짜리 코드만 추가하시면 웹 코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이 완료됐다고 하면 모델에 따른 샘플 소스의 그 분석 코드를 넣으시면요. 이런 그 스웨거 형태의 그 샘플 웹 코드가 작성이 되고 화면상에서 직접 테스트도 가능하시고요. 실제 이걸 API로 고객한테 제공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완료가 되셨다고 할 경우에 이제 고객한테 사용 설명서와 함께 배포하시면 됩니다. 네. 모듈러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나요? 예, 모델러는 이런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게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입니다. 뭐 AutoML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AutoML 오토 인사이트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 AutoDL 딥러닝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쿠버플로우의 캣팁을 적용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정제된 결과를 얻고 그걸 가지고 더 심도 있는 개발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델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먼트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라이프 사이클 전처리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ML 플로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서빙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분석 모델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 드리프트 기능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강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깅 툴을 제공하는데요. 태깅 툴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태깅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이미지에 대한 오토 태깅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쉽게 태깅하고 이 자동화된 태깅된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단순한 툴이 아닌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PM을 이용한 분석 모델 구현 및 모델 배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PM이 모델러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모델러와 RPM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RPM과 예. 모델러는 같은 예. 것이다. 네. 예. 지금 보시면 RPM을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아이디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프로젝트에서 내가 사용하는 A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이름을 적으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CPU를 몇 개를 쓸 건지, 그리고 GPU를 몇 개를 쓸 건지, 그리고 메모리를 몇 기가를 쓸 건지, 그리고 우리 팀의 담당자들은 누군지를 선택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이 된 이후에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 내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과 파이썬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3.6, 3.7 버전을 둘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 공간의 이름하고 설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CPU 자원과 메모리 자원. 여기 클릭을 하면 GPU 자원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주피터 노트북에 파이썬 3.6을 선택하고 이 부분은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비밀번호는 주피터 노트북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 내용도 나오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했는지 상태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업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저희가 넣어놨고요. 그 계정 폴더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공용 계정 폴더를 넣어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복사 가능하시고요. 예, 예, 삭제나 저장, 수정 가능하십니다. 예,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누르시면 주피터 노트북에 아까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틀릴 경우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객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샘플을 만들어 놓았고요. 샘플을 통해서 쉽게 바로 테스트 가능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XG부터 아이리스 분석 모델이고요. 예. 지금 방금 데이터 실제 모델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요. 실행을 하면 모델이 실제 저장되고 그 저장된 모델을 통해서 실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기존에 쓰던 환경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로드 모델에서 앞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다시 불러서 이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삭제했던 이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로드 모델을 하면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측 정확률은 92%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완료된 모델을 이제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단순한 UI를 통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클릭하시고 예, 예, 여기는 바로 보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예, 바로 보기도 제공하고 예, 클릭하셔서 예, 해당 내용을 소스 저장소에 바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Git을 사용하게 되고요. Git은 사실 명령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UI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저장소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소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지금 예. 보는 화면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시는 거죠? 예, 예, 네, 네, 네. 거의 윈도우와 비슷한 화면이라고 네,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예, 이런 히스토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다운로드도 되고 내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로 복사도 가능합니다. 예,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그 소스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고 배포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배포 파일, 아까 DAT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일과 로드할 수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셔서 배포 저장소에 배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델명을 적으시고요. 모델에 대한 버전을 적으셔서 모델 버전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버전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0.0, 0.0.1, 0.0.2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델은 뭐 XG 부스터를 썼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칸을 이렇게 나눴으나 고객이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로 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실 수 있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뭔가 써놓을 수 있게. 예, 맞습니다. 네. 편하게 메모장처럼 막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배포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예, 저장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포가 완료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내가 어떤 걸 설치했다 이런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배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히스토리에 보시면 이제 API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웹 코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네. 드렸고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예. 제일 예. 필요하셨던 기능 중에 예. 하나죠.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웹을 잘 모르셔도 바로 적용 가능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장 부분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재배포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배포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직 동작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PI 부분에 웹 소스를 이렇게 이 부분에 코딩하게 되면 바로 배포가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딩할 시간이 없어서 소스는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샘플 디렉토리에 소스를 다 담아뒀고요. 네. 해당 부분은 다 고객들이 테스트 및 자체 교육 가능하시도록 다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놓으시면 샘플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될 때도 있군요. 네. 제가 좀 놓쳐서요. 이게 제대로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실 때 이제 배포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 스케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제 부하가 늘어났을 때 몇 개 이상 서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API를 배포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부하가 발생했을 때 제처를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오토 스케일 기능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조금 걸립니다. 저희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 이제 내용을 배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 5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테스트나 로그 API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R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R 스튜디오 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도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 R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CPU 쓸지 CPU 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앞에랑 거의 똑같네요. 내용 파이썬과. 동일합니다. 네. 저희의 장점이 가장 쉽게 네. UI가 쉽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실제 생성 1초 만에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소스도 실제 로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R도 이제 저희가 금융 쪽에서 많이 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제가 테스트를 한 14번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차라리 샘플이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샘플 소스를 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RStudi오로 로그인 하시고 1, 2, 3, 4, 5, 6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네. 로그인이 어려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넣으셔야죠. 네. 맞습니다. 여기 샘플 폴더에서 이제 세이브 모델이 있고 로드 모델이 있습니다. 세이브 모델은 어떤 예측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을 세이브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방금은 이제 세이브된 기존 모델을 지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은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설치 시간이 있고요. 실제 설치하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R 설치는 다 잘 하실 테니까. 네. R은 이제 단점이 설치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해도 스킵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계속 설치하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지 이제 시간을 좀 적게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조금 많이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설치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된 부분에서 이제 소스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소스를 실행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소스를 실행하면 여기에 없던 데이터 모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델 파일을 가지고 다시 로드를 해서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어떤 내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을 떨어뜨려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게 가장 나으시고요. 매번 학습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절감이나 뭐 자원 사용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드 하는 부분을 콜을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예,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소스 저장소에 저장을 하시고 저장하고, 예, 네. 다시 배포를 하시는 방법이고요. 예, 여기 뭐 예, RP 모델러를 설계할 때 가장 이제 관건이 됐던 거는 가장 쉽게 사용하고 예, 자유롭게 배포하는 걸 중점으로 뒀고요.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스를 저장하시고요. 예, 뭐 좀 앞에 내용이랑 동일해서 지겨우시겠지만 예, 저장하시. 네, 앞에랑 똑같은 한 번만 배우면 그 예, 뒤에는 되게 맞습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 형태네요. 네,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봤듯이 저장하는데 예. 시간이 약간 걸렸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저장을 하시고요. 예, 해당 내용 이제 저장한 내용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요. 예, 계속 저장을 하시면 히스토리가 쌓이고 이 부분들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내가 저장한 소스를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복원하고 싶다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아직은 R하고 이제 파이썬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R을 쓰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네. R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러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뭐 신규로 나오는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 하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저런 사용 방법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앞에 선택 부분만 R 파이썬에서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만 추가되면 선택 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을 되어 놓고 있고요. 이제 뭐 러닝 커브나 F웍을 몇 번 돌렸다, 뭐 몇 시간을 들였다, 이거는 뭐 누구의 거다 이런 부분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그 인자를 넣었다는 걸 복사해서 실제적으로 넣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실제 이렇게 인자를 복사해서 넣으실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이제 공유해서 볼 때 이런 인자를 썼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장을 하시면 이제 배포 저장소 내용이 동일합니다. 네. 예, 두 번이나 보여드려서 API로 예,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예, 사회자님도 벌써 알고 계신데요. 예, 네, 저도 예. 뭐 비전문가인데 예. 예, 그 정도 예. 사용법은 이제 한 번 맞습니다. 보니까 예. 익숙하게 예. 되네요. 예, 윈도우만 사용하실 수 있으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고요. 러닝 커브가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데이터 분석하기도 바쁜데 네, 이 툴을 사용하는데 너무 예.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샘플 그 REST API라고 해서 샘플 웹 소스를 복사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동일하게 배포명을 적으시고 오토 스케일을 몇 개 할지 이제 뭐 부하가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3개로 늘렸을 때 부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CPU 사용량이 60% 이상 늘게 되면 2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60% 늘게 되면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CPU 2코어에 4기가의 메모리를 쓰겠다. 제가 이제 금융권에 이제 많이 테스트를 했을 때 최소 사양은 1코어에 2기가이나 이제 좀 요원하게 쓰시려면 2코어 이상 쓰시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앞에서 배포했던 파이썬이 이미 실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로그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스는 이런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장 편한 테스트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부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입력한 값을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이 실제 적용돼서 나오게 됩니다. 92% 확률이고 입력값은 이런 거다. 그리고 실제 내가 입력한 로그에 대한 실시간 로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R 부분이 이제 완료되면 R도 보여드리겠습니다. R도 아까 그 파이썬처럼 시간이 좀 약간 걸리는 예, 거죠? 예, 네, 시간 네. 조금 걸립니다. 예. 됐네요. 예, 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예, 저희가 이제 소스를 보실 수 있고요.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API 샘플을 테스트 하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UI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아까 로드할 때 보였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적용을 해보셨고요. 실제 스웨거를 통해서 직접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내가 찍어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모델러 유즈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러에 대한 사용법을 봤고요. 그러면 오토 인사이트 데모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토 인사이트 데모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센싱 데이터고, 센싱, IoT가 요즘에 유행인데요. IoT 센싱 데이터를 넣어서 그 어떤, 환경 변수에 따라 목표하는, 예측 값을, 어떤 정확한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AutoML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리, 사람이 원래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어떤 값들이 유효한지를 이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AutoML이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테스트해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실행을 보여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AutoML이라고 해서 UI는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 여기에 메뉴가 이제 큰 메뉴가 하나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다음 메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 AutoML을 생성하시고 이름을 예, 작성합니다. 예, 작성하시고 예, 설명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PU 사용량 얼마 쓸지를 줬고, 이 워커 부분에 대해서는 워커를 늘리면 일꾼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더 작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데이터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UI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 똑같고요. 이제 윈도우 UI처럼 다 동일한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CSV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예측 파일을 넣으면 작업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오토 인사이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오토 인사이트를 제3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3의 도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돌리는 거고요. AutoML은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돌렸던 작업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로컬 파일을 선택 가능하시고요. 이게 이제 몇 퍼센트 할지 레이시오나 카운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 이렇게 AutoML이 이미 진행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좋은지 뭐 이런 데피니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피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런 AutoML 하면 1시간을 도는데요. 한 27분 정도 돌린 결과를 예,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프로세서 부분이고요. 리더보드라고 해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실 1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27분을 돌렸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스코어가 높은 알고리즘을 여기 선택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알고리즘을 다 테스트를 자동으로 한 거고요. 예, 뭐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XGBooster나 뭐 그런 알고리즘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높았다는 거고요. AutoML을 100%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AutoML을 가지고 내가 100가지 알고리즘 중에 10가지로 줄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실 수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내가 알고리즘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떤 피처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그 긍정적인 영향이 큰가 이게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큰 피처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제 매트릭을 보여드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예측 레그레시이기 때문에 예, R2 부분에 이런 값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이 기능이 있는데요. 디플로이를 하면 아까 그 모델러에서 저장했듯이 모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가능하고 이렇게 이 샘플 코드를 해서 예, 파이프라인.predict를 하시면 predict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세팅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predic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리절트 결과는 44점, 예, 44점 수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친 피처는 뭐다 이런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네. 예,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어떻게든 분석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예. 해줄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뭐 10위권 안의 모델이나 요 다른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토 인사이트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두 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서 준비한 AW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SK CNC에서 처음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큐인사이트의 온프라미스 또 오프프라미스 사례가 각각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아큐인사이트 온프라미스 적용 사례는 이제 금융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고요. 네. 유통 쪽에서는 소매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쪽에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회사명을 좀 밝히기에는 예. 아직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예, 고객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실제로 근데 국내에 있는 기업과 금융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예.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 사례가 있나요? 네, 클라우드 상에서는 제가 오늘 그 클라우드 퍼블릭에 적용했던 어케인사이트를 퍼블릭에 적용했던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유통회사이다 보니 온오프라인에 세일즈 매장이 있고요. 그 매장을 통해서 구매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뽑아내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떤 고객이 구매 가능성이 네, 네, 있나 이런 거를 네, 분석하고 네.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큐인사이트 분석가들에게 AWS 계정을 발급해야 하나요? 정말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발급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AWS 계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는 저희가 어케인사이트에서 SOS를 통해서 등록된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정과 연동을 해서 AW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웹 환경을 통해서 아까 보신 그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비교를 해주셨었는데요. 모델러와 세이지메이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 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예, 모델러는 온프라미스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권에 제1금융권에 적용 사례가 있고요. 네. 그 사회자님도 보셨듯이 버전 관리가 UI 상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이지메이커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해당 부분이 좀 러닝 스코프가 있고요. 러닝 커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는 AWS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3의 사용법이나 EC2가 뭐가 어떻고 어떤 자원을 확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배우셔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모델러 같은 경우는 별다른 큰 지식 없이도 네, 아까 사용할 보니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2개로 늘리고 예, 4개로 늘리고 하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AWS에 있는 뭐 S3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도 되는 거죠? 예, 전혀 모르셔도 되고 UI상으로 가능합니다. 숫자와 단순 텍스트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만든 웹 API가 잘못되면 복구가 가능한가요? 이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웹 API가 상당히 많이 REST API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뭐 일례로 그 구글 다음에 뭐 지도 API 같은 경우에 많은 사용량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API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한다 하면 그 버전 관리 기능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복구가 가능해서 예전 버전으로 배포를 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큐인사이트 솔루션은
최적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용도에 맞는 클러스터를 원클릭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생성, 삭제가 가능한가요? 즉 데이터 양에 따라 리소스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등 탄력적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성 기반의 친화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제가 주실까요? 답변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제가 이제 TCO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AWS 상에서 AWS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엘라스틱한 클러스터 운영에 저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자가 아까 MCM이라는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서 자신이 맞는 클러스터 노드를 쉽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데모 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클러스터를 늘릴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더 큰 클러스터를 원하신다면 새롭게 MCM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어케인사이트에 BP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를 길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WS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는 언제쯤 사용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AWS는 기종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CP 같은 경우는 7월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Azure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배치 파이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6월까지는 저희가 GCP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현재 테스트 중이고요. 그 이후에 애저 부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전체적 메이저급인 세계의 클라우드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수석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셋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보신 것과 같이 어케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쉽게 그 다음에 클라우드상에서는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서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